자라나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 대신 당당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점차 늘어가는 인천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토론회 장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더해봅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 어떤 자리였나요? 네, 이주 아동과 청소년들의 충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인천교육의 범주 안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색적이었던 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식전 행사로 학생들이 이중 언어로 말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한국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중국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한 학생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뒤이어 무대에 오른 학생은 자신의 장래 희망을 그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발표를 하면서 객석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다문화 토론회는 늘어만 가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교실 안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막연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관리 또 수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다. 네, 도교육감은 문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첫걸음인 언어의 벽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것이냐. 우리가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도 그 언어의 장벽에 막히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적응을 해서 이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슷한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적 교육이 먼저 첫걸음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을 보면 우리 인천에도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네, 준비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인천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2012년 2,400여 명에서 5년 만에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다문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렇다면 이미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 있을 텐데 네.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네, 아쉽게도 좀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을 좀 많이 이끌어본 현지 교사의 발표가 또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한국 사회의 상호 문화 교육,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현실을 보면요, 매년 학생 수는 줄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주민은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점차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교육 방식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대부분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면 한국어 교육, 또 한국 음식의 이해, 전통 예절 교육이나 지역 문화 탐방처럼 이렇게 모든 교육의 통로가 한국 사회로의 이제 통합,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주민을 한국 사회에 이제 편입하려는 이제 사회적 포용을 넘어서서 그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길러 나가는 과정이나 서로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한 학교는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학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배경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는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고민해 볼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을 다문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들이 다소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중 언어를 지원을 해서 다양한 언어권별 그리고 문화권별 다문화 언어 강사의 인력풀을 좀 구축해야 된다는 것과요. 이주 학생에 대한 밀집 지역에 학교에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좀
감축을 하고 전문 인력을 좀 더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의 기회를 좀 확대하자. 그리고 이주 청소년의 실정에 맞는 진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가 됐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 다문화 또 이주 학생의 교육권 문제가 사실 하루아침에 변화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거듭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적합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